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을 고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초안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초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헌 소지가 많은 법인데요. 2018년에 헌재에서 또 이거를 한번 다뤄줬었죠.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익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재건축이 다 되고 나서 완공이 된 사람한테 이 비용을 다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좀 나와서 이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는 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당과 야당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해서 또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기존에 보다는 요거 같은 경우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거랑 한번 비교하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지금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고 지금 29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4차례 지금 법안 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부과기준 완화, 장기 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과기준은 당초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완화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한 7천만 원으로 좀 이렇게 해갖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이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게 1억이었었는데 8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군의 단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예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면제 금액은 1억 원, 부과 구간은 7천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또 보면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이 원래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이었죠. 자,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이었는데 이것이 예전에 발표한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해서 부가체제의 합리성을 제고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실수조회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또 내용 한번 짚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현행 지금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진행됐다는 내용들인데요. 요것도 이 표는 밑에 현행 발표했던 내용과 지금 법안 소위의 의결안과 했던 부분들 같은 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밑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좀 우아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한 법안은 이제 공포 후에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고 하위 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첨언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본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구칙을 규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18년 1월 1일 관리 계획이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에 한해서 이 제초안이
진행이 됐었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 계획을 신청한 데는 제초안이 없었죠. 근데 이 개정안을 하면서 살포시 들어간 게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완화를 해준 건지 오히려 더 강화를 하는 건지 위헌소지도 많은 이 제초안을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라는 건지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뭐 관리 계획 신청을 했던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다라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부과가 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이 아닐까.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에서 줄어드는 부분들을 또 새로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정부의 생각은 저는 동의를 조금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해보고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환수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이었는데 당초 이제 정부안 같은 경우에 1억 이하로 이렇게 해서 제초안 이익을 내는 부분까지는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부분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자, 부과 금액은 10%, 20%, 30%, 40%, 50% 같은 경우에 이제 비슷한데 현행 같은 경우에는 부과분한 단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발표된 제초안 이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5천만 원으로 법안 소위 의견안에서 2천만 원이 또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소했다라는 것들이 좀 오히려 좀 살짝 해줬다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를 좀 잘 감안하셔서 제초안에 관련된 재건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신설을 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면을 해준다라는 건데 당초 정부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했었을 때는 50%를 감면해주고 9년, 8년, 7년, 6년 이상 같은 경우는 40%, 30%, 20%, 10%로 해서 했었는데 법안 소위 의결안 같은 경우는 요 10년 이상 된 부분들 장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50%부터 15년 이상 같은 경우는 60%까지 그 다음에 20년 이상 같은 경우는 70%까지 감면을 해준다라는 것들이 신설된 부분이 더 확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담금 개정 효과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보셨을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제가 이제 부과 대상이 단지가 33, 개소가 지금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뭐 7개소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15개소에서 12개소로 좀 이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제초안은 2018년 1월 1일부로 관리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 내에서 제초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칙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2017년 이전에 재건축 관리계획을 신청한 단지에 대도 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는 모든 단지들에 한해서는 부과 금액은 줄어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들 제초안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안전진단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활성화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 리스크로 오히려 다 다가오는 악영향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 좋다
라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부담금 개선 수준이 그래서 뭐 많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거 뭐 3천만 원 내야 되는 것들이 뭐 현실화를 해서 뭐 500만 원 내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뭐 150만 원 정도만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감언이설로 좀 보이는 거는 왜 그럴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추진위에서 조합이 설립되는 시점으로 했다라는 부분들은 맞겠지만 그 전에 생각한다면 재건축 이거 하기 전에 미리 팔고 마지막에 1년 안 돼서 들어가신 분들이 이 재초안비를 내야 된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약간의 위헌 소지가 아닌 정말로 많은 위헌 소지들이 있는데 이게 2018년에 합헌으로 좀 나왔었던 부분들 우리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해서 총선이 내년에 있는데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좀 와닿는 부분들로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대략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고 4장 정도 분량으로 나오긴 나왔었지만 기대만큼의 재초안이 아니었다, 줄었다, 그리고 부칙으로 외려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이 재초안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해서 외려 더 나빠진 건 아닌가. 그 부칙으로 조금 한 줄 들어가 있는 거에 더 신경 쓰시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내용 긴급으로 한번 준비해서 또 나왔고요. 자세한 사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다 현실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이었습니다.